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사실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2강에 걸쳐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5가지 자주 쓰이는 단어로 선별해서 수업하려고 하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처음 뽑아온 단어는요, polite라고 해서요. 자, 요새는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읽으실 수 있나요? 읽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읽죠? 오는요, 어떻게 하죠? 오로 읽히고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엔 L은 르, I는 I, T는 트, E는 발음하지 않죠. 그래서 polite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는 불규칙 하나도 없어서 읽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polite. 네, 잘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의 바르다, 공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그 아시아 사람들은 좀 되게 예의를 중시하고 좀 공손하고 좀 예의 바른 게 좀 몸에 배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 세계 다른 데를 가봐도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서 좀 더 예의를 차리고 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 많이 해서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외국의 대학교 수업을 가면요.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는요. 자, 누가 선생님 딱 질문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 눈치만 보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자, 1번, 11번, 21번, 31번 나와서 풀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딱 명단 보고 야, 24번 누구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애들이 손을 다 들어요. 30명이 수업을 듣는다. 그럼 15명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자기 불러달라고.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이제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서양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polite라는 얘기를 종종 할 때도 있죠. 이제 면전에서는 되게 이제 친절하게 polite, 예의 바른 사람들이 다 polite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하여간에 이 polite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자기 얘기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좀 기분 배려하고 또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한테 polite라고 하고 제가 단어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A polite man 이라고 하면은요.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의 바른 사람이 내지는 남자. man이라고 쓰인 man이라고 말하는 건요. 남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문장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You are polite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You are polite 하면 너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친절한 공손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olite라는 조금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selfish라고 읽고요. 그 S-E-L 다음에 오는 F-I-S-H는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fish라고 해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랑 전혀 다른 뜻이지만 물고기를 나타내고요. 이걸 전체를 하면 selfish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selfish. 자, 좋습니다. sell은요, 할 수 있는 발음이고요. F가 이 발음이 난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고 또 SH 같은 경우도 우리 배웠습니다. SH 있는 법. 발음이 난다는 거요. 그래서 fish. 이 발음에 좀 유념해서 읽으시면 selfish.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selfish는 이기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하죠. 사실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는 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딜 가든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기적인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이기적이지는 않죠.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적이지 않지만
또 돈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선 이기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싹 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씩은 갖고 있죠. 하지만 이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selfish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단어를 또 가지고 왔는데 a selfish person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 조금씩 바꿔요. 아까 이 polite에는 polite 뒤에 man이 붙었었죠. man, 남자. 이 selfish 뒤에 붙은 person이라고 된 단어는요. person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사람 한 명 얘기할 때, person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person.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A selfish person 해서 이 person 외우시면 제일 좋겠지만 selfish를 외우시고 이 person 제가 나중에 꼭 가르쳐 드릴게요. 다만 나중에 배울 때 지금 한번 봤던 거랑 안 봤던 것도 천지 차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외우려면요. 7번 까먹고 평균적으로 8번째 외웠을 때 그게 이제 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person 앞으로 7번 정도 까먹으실 거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냥 뭐 person이 사람이었다 보시고 또 selfish는 이제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또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또 외우시고 까먹으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8번 외우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배우고 있는 문장에 좀 해보면요. I am not selfish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또 바꿀 수도 있죠. He is not selfish 라고 하면 그 남자애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요. clever 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밑에 제가 영리한, 기발한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clever.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clever가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똑똑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smart, smart하다, 스마트한 사람이야 했던 거랑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요, 이 smart는요, 언제 얘기해도 뭐 한 99%의 상황에선 다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제 머리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한 10개를 다 배우는 것처럼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해야 할 때는 smart 써요. 근데 이 clever 같은 경우는요, 좋은 뜻으로 clever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약간 영리하지만 영악한 거에 가까운 사람들 얘기할 때 clever라는 얘기를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건데요. 뭔가 이 배우는 거나 학문에서 막 똑똑한 것도 clever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 약간 개그맨들 보면은요. 되게 재치 있죠? 재치 있고 뭔가 저기 이수근 이런 개그맨들 보면 조그만 것만 던져줘도 막 사람들 웃기고 또 그 유해진 씨 같은 경우 보면 그 사람도 뭐 아재 개그도 하고 뭐 하지만 뭐 조그만 것만 던져줘도 막 뭐 뚝딱뚝딱 뭘 잘 만들죠. 그런 뭔가 재주 좀 있는 clever, 뭔가 톡톡 튀는 조그만 걸로도 배우는 그런 뜻을 쓸 때 clever 많이 쓰고요. 다만 이거를 우리가 영어 하는 데 있어서 다 이 뜻을 막 구분해서 쓰기는 약간 어렵죠.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clever랑 거의 같은 말은 smart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a clever boy라는 거를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영리, 가로치고 영악한이라고 가지고 왔고 영악한이라고도 clever, 자기 이익 조금 차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 clever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clever boy 하면 영리한 소년이라는 뜻이고 제가 처음에 뭐 갖고 왔죠? man, person, 그 다음에 오늘 boy라는 것도 갖고 왔습니다. B-O-Y에서 boy는 소년이라는 뜻이고 소녀라는 뜻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boy랑 소녀는 girl, G-I-R-L이라고 해서 girl이라고 하고요. 자, 그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handsome and clever. 어떤 뜻일까요?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는 잘생기고 똑똑해요. He is handsome and clever. 그는 잘생기고 똑똑해요. 이런 문장이고요.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foolish라고 읽는 단어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F 발음 주의해서 foolish, foolish. 네, 좋습니다. 예, 천천히 했고요. 빨리 하면 그냥 foolish, foolish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 한번 배웠던 거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고 외쳐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아마 손 드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 예, 손 드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stupid라고 하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멍청한, 어리석은이라는 stupid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웠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 foolish랑 stupid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stupid은요, 진짜 멍청한, 남들 다 아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좀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모욕적이죠. stupid, you are stupid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리고 총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지만 이 foolish는요, 그거보단 조금 덜 바보 같은, 좀 어리석고 좀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아유, 너 이렇게 바보 같냐, 애가. 조금 잘 생각해서 했으면 그런 일 없잖아. 그럴 때 그냥 쓰는 foolish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 밑에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foolish, idea는 idea라고 읽습니다. foolish idea. 이 아이디어는 우리 많이 쓰죠.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생각, 아이디어. 회사 가면은 뭐 아이디어 좀 내봐. 뭐 이런 거 할 때 그 아이디어고요. foolish 아이디어는 약간 어리석은 생각, 약간 멍청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밑에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It is foolish idea라고 했는데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foolish idea, 약간 멍청한 생각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멍청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요. 주어가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니죠. 이런 뭔가 손에 안 잡히는 뭔가 이런 거 쓸 때 그냥 it is 하면 돼요. It is foolish idea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t이 뭔가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거 쓸 때도 it is 쓰면은 무난합니다. 우리가 언제 썼었죠? 날씨 표현할 때 썼습니다. It is sunny today 할 때 sunny today를 얘기하고 싶어서 뭔가 주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it is라는 거는 이제 손에 안 잡히는 거 쓸 때 그냥 it is 던지면 돼요. you도 아니고 he도 아니고 we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it is 던지면 돼요. It is raining outside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날씨 얘기할 때처럼 이 생각, 손에 안 잡히는 거 얘기하실 때도 it is foolish idea 이렇게 하시면 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인데요. 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되게 바라는 건데,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단어는요, gentle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gentle. 네, 좋습니다. 그 온화하다, 순하다 이런 게 이제 뜻이 gent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밑에다가 gentleman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gentleman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gentleman이 신사라는 뜻입니다. 옛날 영국에서 이제 신사, 여성을 보호하고 아이를 배려하는 그런 뭔가 기품 있는 사람들을 gentleman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gentleman이 신사고 이 gentleman 할 때의 gentle이 약간 좀 온화하다, 뭐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약간 좀 젠틀해 보이고 싶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온화하다기보다는 젠틀하다, 뭔가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젠틀하다고 하죠. 그래 완전 이제 원래 영어에서 뜬 뜻이랑 약간은 다르게 쓰이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 좀 되게 젠틀한데?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온화하다, 뭔가 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우리가 쓰는 말은 젠틀하다. 정확한 뜻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딱 떨어지고 뭔가 좀 딱 그런 사람을 젠틀하다고 하죠. 자, 근데요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여요. 제가 그 밑에다가 문장을 썼는데요. His voice is gentle.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시면 아마 gentle이라는 그 단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is voice. his가요 그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he라고 쓰는 he라고 쓰는 he에 his라고 쓰면은 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그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his voice 하면 그의 voice, 목소리입니다. voice라고 쓴 거는 voice라고 해서 목소리입니다. 우리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 그게 voice가 목소리예요. 목소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래서 his voice, 그 남자의 음성은 is gentle, 온화하고 약간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 거 말고 되게 살랑바람이 막 불 때 그럴 때도 바람을 gentle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께 젠틀이라는 단어는 온화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젠틀이에요. 이게 바로 젠틀이고, 그 아까 젠틀맨에 관련된 거 저도 정확히 유래는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서 젠틀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너무 좀 야만적이어서 젠틀맨, 신사가 좀 되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젠틀맨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영국이 문화가 약간 이 영어의 출생지이긴 하지만 조금 뭔가 야만성을 즐기고 뭔가 이런 폭력성을 즐기고 이랬던 문화도 있고, 사실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그 영국 깃발에 해가 안 떠 있는 적이 없다고 전 세계를 이제 지배했을 때, 그때도 이제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좀 악랄하게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영국 분이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복습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단어들이 뭐 있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polite, 공손하다 할 때 썼던 polite가 있었고요. selfish, 무슨 뜻이었죠? 이기적이라고 했을 때 selfish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clever, 무슨 뜻이었습니까? clever, 똑똑하다, 영리하다 썼을 때 clever라고 썼었고요. 똑똑한, 영리한이라고요. foolish, 무슨 뜻이었죠? 약간 어리석고 바보 같을 때 foolish라고 했고, gentle, 온화하다, gentleman 할 때 gentle이라는 거 배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요, 주변 분들께 열심히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